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3월 12일 오전 5시 20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. 오늘 이제 스테이블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. 계속해서 뭔가 안 좋은 악재들이 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. 이 어떻게 보면 또 투자 시장에서의 어떤 악재의 어떤 도미노 이런 것들일 거고,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터진 게 이제 금융 쪽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이렇게 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연쇄적으로 이슈가 나는데, 결국에는 또 그게 크립토 좀 친 크립토 은행이었고, 이제 서클이 좀 돈이 들어가 있게 되면서 같이 터지고, 이제 서클 USDC 패긴 깨지고, 뭐 USDC 담보로 했던 뭐 다이도 깨지고, 그리고 뭐 각종 이제 디파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래소들 혹은 뭐 VC, 그리고 이제 큰 손들 같은 경우도 USDC가 이제 안 닿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굉장히 많은 좀 큰 피해들을 입히고 있는 것 같으면서,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. 이제 아까 10시쯤, 밤 10시쯤인가 11시 해가지고 바이낸스가 급하게 보시면은 여기죠. 따가 보시면은 이제 9월 작년 9월 말쯤에 이제 상패를 했었다가 USDC 페어를 이제 다 없앴다가, 뭐 이것도 마찬가지 TUSD도 마찬가지 뭐 이런 좀 스테이블 페어들을 다 없애고 BUSD 통합하고 테더만 남겨뒀었는데, 이런 것도 다시 일시적으로 상장을 하고 거래를 하게 해줌으로써 지금 잠깐은 뭐 이런 뭐라 해야 될까, 좀 긴급 처치 이런 것들,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이런 좀 터진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뭔가 더 크게 벌어지진 않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회복을 쭉 해가지고 완벽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, 과연 이게 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이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주말이다 보니까 미국 쪽 이제 이런 관련 뭐 기관들이라든지 투자 관련 회사들 다들 좀 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이게 끝나지 않은 악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,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좀 긴급은 아니고 잠깐 영상이기 때문에 좀 짧게 관련 내용들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아까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나름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USDC가 오늘 또 터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하면은, 일단 비트코인이 잠깐 뛰었습니다. 이 시간대가 일치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요 여기죠? 요 구간에 이제 잠깐 이제 저런 USDC가 페어가 깨지면서 이제 다시 탈출을 하게 됨으로써 테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테더 이제 테더 차트는 오랜만에 보네. 여기 가격이 갑자기 한 3% 정도 스테이블인데 3%면 굉장히 많이 뛴 거죠. 왜냐면 3%면 사실상 뭐 연이자 정도니까요. 그래서 확 뛰어버리고, 그리고 이제 마켓 캡도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시총이 확 늘어나죠. 탈출 자금들이 좀 몰렸던 거예요. 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가격이 좀 뛰었었고, 그래서 이런 좀 일들이 있었다. 그리고 새벽 그리고 아침까지 해서는 BUSD가 이제 USDC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변화를 해주잖아요, 바이낸스에서. 그래서 같이 요것도 이제 패킹 깨졌었다가 이제 이 시스템을 캔슬하고부터 다시 좀 회복하는가 싶더니 아직까지 조금 1% 조금 안 되게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, 지금 현재는. 이런 일도 있었고,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걸 기회로 삼아서 뭐 과거에도 뭐 USDT 테더 같은 경우도 뭐 패킹 깨졌었던 적도 굉장히 많고, 그리고 이번에는 뭐 UST 루나 사태랑 좀 다르다,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히려 기회로
보고 이제 투자 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USDC를 조금 샀거든요. 진짜 조금.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있고, 이거는 뭐 저는 패킹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진 않을 것 같고, 내일 중으로 12일 일요일 중, 그러니까 월요일 전에 좀 어느 정도 회복하면 팔 것 같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월요일이 진짜 좀 돼봐야 알 것 같기도 하고, UST 팩이 깨졌을 때도 패턴이 완전 똑같아요. 비슷해요.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순간적으로 깨졌다가 날아갔다가 딱 그때도 UST도 이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. 한 10 몇 프로 깨졌었다가 회복을 해서 한 0.96, 97? 그래서 한 3, 4%까지도 맞춰졌었거든요. 그때 UST가. 기억이 나실 분들은 나실 텐데, 그래서 이거 다시 회복하나 보다 하고 좀 안심하다가 이제 한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4일 이렇게 가면서 갑자기 확 꼬꾸라졌죠. 그때 이제 그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런 메커니즘은 다르다곤 하지만 어떤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흐름 패턴이 좀 뭐 유사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이블이고 상한선이 사실상 1달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지? 상승의 갭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. 그러니까 반으로 쪼가리 냈을 때 상승할 거는 한 10%? 10% 기대 수익인데 이제 만약에 답도 없이 이제 진짜 난리가다.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손실은 거의 뭐 100%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좀 가성비가 좋지는 않죠. 그래서 이런 투자보다는 이럴 때는 조금 최대한 안전하게 손실 나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 두시던가, 물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타이밍에서 손실 조금 보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각자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확실히 최근에는 테더의 폼이 훨씬 좋았던 것 같긴 해요. 계속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마다 이제 테더 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자금을 마련했었겠죠. 그러면서 아무래도 테더가 더 이런 부분에서 괜찮았고, 오히려 그리고 미국에 이제 그런 관할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USDC가 지금 좀 두들겨 맞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좀 패깅이 회복이 되고 있긴 하네요. 다행히.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갔어. 만약에 진짜 갔어.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진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어요.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디파이 쪽 다 현재 청산되는 거 그거는 뭐 말해 뭐해고요. 보시면은 디파이 라마드론 보셔도 USDC 청산 이제 레벨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.01 구간별로 정산 표가 나와 있죠. 그래서 아까 뭐 대략 0.88까지 갔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정도 만약에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 맨 위에 토탈 보이시죠? 요거 다 청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게 0.5까지 깼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부터 이 오른쪽 차트 이 바 전부 다 청산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시면 아베 컴파운드가 가장 좀 많이 저기가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비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쪽으로 랜딩 플랫폼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일단 이거 첫 번째 디파이 쪽 이제 난리 터지는 거, 그리고 뭐 레버리지랑 뭐 각종 유동성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페어가 깨졌을 때 문제가 좀 커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VC들의 문제죠. 사실
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좀 많이 들고 있을 그런 투자자들, 특히 VC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뭐 안데르센 호로위치라든지 뭐 패러다임 세콰이어 이런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 SVB에다가 돈을 맡겨놨어.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. 이거는 좀 패깅이랑 별개죠. 패깅 어떤 연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패깅 자체랑 별개로 이제 이런 은행 이번 이런 사태가 있게 한 이 은행에 대해서 이런 투자사들이 굉장히 좀 크게 지금 투자를 어떻게 보면 이거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 뭐 셀시우스라든지 뭐 3에로우즈 이런 애들이 같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이제 시장에 충격이 왔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번 이게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점.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순간 헷갈렸습니다. 세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암호화폐 투자기관 여기서 랑보 비슷하죠. 똑같죠.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 은행 1차 타격 그리고 2차 타격을 갖다가 서클 USDC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. 얘네들이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실제 돈을 맡겨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은행 안 썼어. 쓴 적도 없고 우리는 뭐 거기에 돈 1도 안 맡겨놨어.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연쇄적으로 USDC가 문제가 생겼죠. 그래서 알고 보니 USDC로 우리가 돈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, 이런 VC들이 또 많이 있죠. 보시면은 점프 트레이딩이라든지 팔콘X, 코인베이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번 그런 이슈에 해당이 될 것이고, 그리고 이 암호화폐 투자 기관에서 큰 이제 범주로 봤을 때 거래소들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인베이스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이 빨리 우리 돈 내놔, 우리 돈 내놔, 야 USDC 다 넣을 테니까 우리 돈 내놔, 빨리 돈 내놔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, 사실. 이런 거기 때문에 서클 자체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뱅크런 이슈가 또 터질 수도 있지 않나?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서클이 이제 보유 준비금 대비 이번에 손실 입은 게 크진 않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저희가 됐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난센 차트로도 보시면은 뭐 바이낸스만 해도 USDC를 들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이 있죠. 이렇게 렉 걸리죠.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. 47억 달러, 거의 50억 달러. 그리고 제가 많이 봤는데 크립토닷컴 여기가 되게 많이 들고 있더라고, USDC를. 그리고 뭐 OKX도 좀 들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들도 USDC가 만약에 좀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터졌을 때 같이 위험할 수 있다.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소 이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런 어떤 연쇄 작용을 좀 알고 이해하시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갑자기 막 또 회복을 해서 다행이네요. 저는 영상 이거 끝나고 매도하고 자야겠습니다. 매도하고 자야 될 것 같네요. 일단 이 정도로 지금 3%대로 확 줄어들었네요. 다시 뭔가 이슈가 있나요 지금?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돈 많은 애들 있잖아요. 뭐 두진 이런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큰 손들, 뭐 스테이블 포함한 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저스틴 선도 오늘 하루 종일 보면은 코인닉스 몇 번이나 왔다 갔어요. 막 이렇게 뒤에서 바빠가지고 막 돈을 트위터 할 시간도 없나 봐요. 원래 막 이렇게 이슈 있으면 막 트위터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자기 돈이 이렇게 날아가니까는 또 바쁘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보시면은 저스틴 선 이걸로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오늘만 해도 봐봐요. 뭐 100만 달러 어쨌다, 2천만 달러 어쨌다, 뭐 8,200만 달러 어쨌다,
막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왼종일 저스틴 선이 뭐 봐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고래들의 어떤 자금의 타격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크립토 시장의 어떤 좀 든든한 매수 자금 이런 것들을 좀 훼손시키는 이번 사태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바이낸스가 붕괴 그리고 뭐 테더, USDC 이런 애들이 좀 크게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미리미리 좀 생각해 두시고 한 번 정도 더 시뮬레이션 굴려보시고 오케이?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바이낸스에도 상승을 하니까 이거는 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게 뭐 덱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또 스스로도 제로피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유입이 되는 어떤 좀 반창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확실히. 지금 보시면은 패깅이 좀 실시간으로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. 확 올라왔네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 될 것 같고 요거랑 별개로 이제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LQTY 그리고 TRU 이 두 코인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스테이블 관련 메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알트도 짜투리를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좀 빛을 발하는구나. 바이낸스가 지금 최근에 BUSD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TUSD 이쪽으로도 좀 눈길을 주고 있구나. 이런 것들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. 패깅이 빨리 좀 회복돼서 좀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 좀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이런 악재는 좀 뭔가 불편해요. 뭔가 하락을 원해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하락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런 시장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좀 부정적인 이슈는 불편하죠 사실. 왜냐면 나는 스테이블 들고 대기 중인데 이 스테이블이 아니잖아요 지금. 그래서 좀 이런 사태로 터져서 하락이 오는 것보다는 그냥 자체의 어떤 비트코인 하락이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고 우리가 매수할 때도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하락의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이번 하락은 좀 굉장히 저도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비트 이제 좀 조정 오고 알트가 많이 안 빠졌었던 부분을 이번 스테이블 지진이 한번 확 또 솎아주면서 이런 알트들 다시 또 확 떨궈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래도 역시 비트는 비트다. 그리고 뭔가 만약에 테더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 돈들이 비트로는 어느 정도 흘러가겠구나.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오늘의 어떤 이슈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테더가 진짜 만약에 붕괴가 돼 오늘처럼 그러면은 좀 빠르게 차라리 그냥 아싸리 비트를 사시는 것도 하나의 좀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좀 방법론적 것들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원화가 더 안전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당장 막 또 규모가 많거나 여기저기 막 뿌려져 있으면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오늘같이 보셨듯이 그냥 아싸리 그냥 뭐 비트나 이런 애들도 전환을 해버리시면 오히려 좀 해칭이 되는 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고 급하게 좀 패깅이 회복이 돼서 오늘 좀 막 준비하던 내용들이 좀 무색해진 느낌? 아직은 좀 방심하기 일러요.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막 하지 마시고 진짜 루나 때랑 너무 비슷해요. 그러니까 하락의 패턴이 하락의 원인은 너무 당연히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 패턴이 그때 당시에도 확 깨졌다가 와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갑자기 또 막 분위기 좋아지면서 회복되나? 패킹 다시 맞춰지네? 뭐야 맞춰지네 역시 뭐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
딱 0.96, 0.97까지 회복이 됐었거든요.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.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터지고 뒤에서 좀 골마있던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번 이슈 자체도 지금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서클에서 지금 이런 이끌 러쉬를 좀 감당을 해줄 수 있나,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지금 바로바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날지, 그러니까 뭐 안데르슨 호르치 뭐 이런 친구들이 투자 대형 VC들이 어떤 식으로 내상을 실제 입었을지,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,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봐야 되고, 그리고 월요일 이후로 그런 것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더듬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 안녕.